네, 골든벨을 울려가군요. 네, 이 코너 이름은 똑같네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퀴즈 관련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그런 분석보다는 네, 반대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신데 우리 김정환 예. 기자님, 오늘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아무리 큰 기업 얘기를 주로 가져놨을 것 같은데 기대가 좀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요. 첫날은 좀 비상장. 비상장사. 네, 비상장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귀가 솔깃. 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 일렉트로닉스 M&A를 살펴보려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M&A. 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엔테캅이 대우 일렉 인수가 마무리되면 2년 안에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업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갈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대우일렉이 인수합병 시장에 등장한 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2007년 11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대우일렉이 유럽이랑 러시아 등 세계 44곳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매출만 1조 9천억 원에 이르렀었는데요. 당시 매각 지분은 캠코와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 97.5%로 3일회계법인과 ABN 암로가 매각 주관사로 나섰었습니다. 2007년 12월 있었던 공개 입찰에서 모건 스탠리 PE랑 인도의 비디오콘, 미국의 리프로드 등 10여 곳의 유럽 업체들이 참여해서 네. 매각 흥행이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안 됐죠? 예, 안 됐죠. 네, 제 기억도 남네요. 예, 네. 모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인수를 포기하고 나서면서 미뤄지던 매각 작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야, 정말 그게 2007년 말. 네, 네. 2007년 11월쯤이죠. 벌써 2008년 말, 9년 말, 10년 말, 3년여, 그러니까 3년 한 네. 4개월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 이때도 좀 잘 됐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네. 대우일렉이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까. 많이 달라졌겠죠. 네,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당시 이 모건 PF가 네, 예. 이거를 왜 막판에 손을 떼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예. 대우일렉이 갖고 있는 문제랄까, 이 딜이 자꾸만 깨지게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모건피 실사를 거치면 모건피가 이제 실사를 거치면서 숨겨진 부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업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노조가 이제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노조 일부는 한국노총을 등에 업고 먹튀자본이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인천시랑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매각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모건 PE 측에서는 실질적인 회사 가치가 생각보다 낮고 네. 그 굳이 딜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매각 의중을 철회를 했죠. 대우일렉 악재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지난 2006년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리프루드 컨소시엄이 채권단 간 이해관계로 인해서 결렬된 데 이어서 노조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매각 작업이 중단되면서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국내외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가 뭐 노조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매도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예.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노조가 M&A라든가 주인 찾기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은 측면은 네, 좀 예. 간과할 수 없다. 네,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차입금 현황이라든가 네, 그것도 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해 이제 다시 이제 재매각 절차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상당수 후보들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대우일렉이 2009년 말 기준으로 네. 총 부채가 지금 아까 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표를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표가 없다고. 네, 방금 표가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 연락이 와요, 저한테는. 네. 아니 저한테는 안 왔어. 예, 안 옵니다, 그쪽은 참. 네. 그 대우일렉 총 부채가 1조 2,362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채권단 영상사업법 가정용 그 소형 모터사업부 등 비주력 사업부 4곳을 처분하면서 부채 비중을 줄였지만 아직까지도 총 부채가 대략 7천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그 네. 대우일렉 본입찰 결과 지난해 3월에 있었죠. 그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결국 했는데요. 그 당시에 스웨덴 국적 일렉트로룩스, 중동계 엔테캅,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매직, 그 외국 사무투자펀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은 모두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엔테캅이
선정이 됐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아무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딜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야, 정말로 이 뭐랄까 이 불만이 그 과정에서 예, 좀 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제가 예. 딱 듣다 보니까 그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채권단이 그러니까. 엔테카뿐만이 아니라 예. 일렉트로룩스를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사업자. 예, 복수사업 선정하면서 그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채권단 입장에서는 매각 실패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좀 신중했다는 예, 예. 입장, 신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대우일렉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근데 본계약이 자 지난해 마무리 지을 걸로 이렇게 계획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테캅 인수를 미룬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총망라해서 대우일렉의 미래를 한번 남은 한 1분여 시간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엔테캅이 결국 지금 대우일렉 작업이 미뤄지고 인수전이 미뤄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인수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서 엔테캅이 계획했던 CB 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엔테캅은 전체 인수금 4,750억 원 가운데 3,250억 원가량을 국내 금융기관 차입 및 CB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엔테캅 측에서는 이달 말 정도면 자금 조달이 거의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과연 이번 딜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시기적으로 상반기는 좀 어려워. 상반기 4월경에 안 되면, 안 아니, 되면. 3월 말까지 안 되면, 결국은 딜이 깨지게 되겠죠. 3월 말까지 안 되면 그럼 또다시 그러면 미뤄지는. 또다시 미뤄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아, 참 대우일렉이 한때 좀 그 탱크주의를 실현했던 그 대우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가전 3위 업체였죠. 네. 한때는. 예. 참 그런 대우일렉이 이렇게 주인찾기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잘 되기를 네,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시면 생각해서.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방송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소감 10초에 짧게. 떨리네요. 진짜 떨립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자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싱싱했습니다. 예, 그래요.